김승희의 배꼽을 위한 연가라고 하는 작품을 건드려 볼 거예요. 예, 시가 굉장히 길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 김승희라고 하는 작가는요, 페미니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페미니즘은 아니고요. 여성이 이기 전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자기 삶을 이끌고 나가는 주체로서의 어떤 존재감을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게 김승희 작품에서 종종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요. 이 시가 배꼽을 위한 연가라고 나와 있는데 제목 중에서 이 배꼽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배꼽은 우리가 그냥 배 위에 있는 움푹패인 웅덩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배꼽은 위에 탯줄을 끄는 자국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탄생의 흔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이 탄생의 흔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뭐냐면은 이게 탄생의 흔적으로서 이거 이제 모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성. 이 모성이라는 게 의미하죠. 결국 어머니에게서 탯줄이 끊어진 거기 때문에 모성의 흔적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모성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것은 결국 모성을 위한 연가라고 판단하는 거죠. 자, 이 시를 이해할 때는요, 연가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좋게 판단하지 마시고, 이 시는 일단은 뭐냐면, 이 모성으로 얘기되고 있는 여성에게 강요된 어떤 억압적인 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떤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봤을 때, 여성이 결국 의존적인 현실에서 벗어나서, 결국 뭐냐면, 그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이 이 시의 전체적인 주제라고 판단합니다. 이걸 먼저 찍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 시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야, 이 시를 보면 심청전이 나오는데 왜 아버지가 안 나오고 왜 어머니가 나올까?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은 어머니, 모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등장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일단은 원래 있던 원전이라고 하죠, 원전. 원래 있던 작품을 뒤틀어요. 줄거리를 바꾸든가 주제를 바꾸든가 아니면 줄거리와 주제를 다 같이 바꾸든가 해서 뒤틀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다른 문학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영감을 얻어서 또 다른 문학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들어본 걸로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패러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패러디의 개념이 원본 뒤틀기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원래 있던 원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의미가 내가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돼. 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청전 보면 왜 아버지가 눈을 뜨는 데 있어 딸이 죽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는 거죠. 근데 뭐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나쁘다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뭐냐면 아니 이거는 그 당시에 유교 사상에서 효의 관념이 결국은 한 젊은 청춘의 죽음을까지 이유는 이념이 사람의 생명을 말살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걸 자율적인 행동으로 보기 앞서서 뭐냐면 이데올로기에 의한 강제적인 행동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의심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뒤틀어요. 나 안 빠져 죽을래요? 이렇게 작품을 뒤틀어버려가지고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게 패러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패러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의미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선생님이랑은 작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 여성이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주체적인 삶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나왔고, 그렇죠? 자, 저는 살아서 시를 짓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당수에 빠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희생을 거부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기껏 희생을 거부하고 나서 부모님을 위한 희생을 거부하고 나서 얘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시를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 더 해볼까요? 공양님이 300석을 구하지 못하여 당신이 평생을 얻었더라도 어머니 당신이 평생 장님이 되더라도 결코 인당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어머니 저는 여기 남아서 책을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희생을 거부하고 또 한다는 얘기가 뭐가 되는 거냐면 책을 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둘 다 희생을 거부하는 행동이 나오는데 이렇게 희생을 거부하는 행동은 결국은 뭐냐면요. 어머니와의 단절이에요. 그러니까 모성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모성은 따뜻한 어머니로서의 모성이 아닌 거죠. 결국은 내가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 넌 나쁜 인간이야. 라는 이런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어떤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모성이라고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제 모성과의 단절을 의미하고 모성과의 단절을 통해서 결국 뭐냐면 내 주체적인 삶을 살겠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가 되는 거냐? 여기서 시를 짓든가 아니면 책을 보든가 이런 행동 자체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 나오는 이 1년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는 2연의 여기까지 요게 살짝 뭐를 이루고 있어요?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보이죠? 예, 문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자, 그러면 결국 뭐냐? 내가 여기서 저항하고자 하는, 지금 단절시키고자 하는 어머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는 결국 뭐냐면, 내가 단절하고자 하는 거라서 엄마와 열을 끊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뭐냐면, 모속마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전통적 여인상이죠. 그러니까 효가 강제되는 순간 긍정적 가치가 안 되고 부정적 가치가 되는 순간 이게 이 어머니라고 한 존재가 모성을 버리고 전통적인 여인으로서 어떤 강제적인 모성만을 강요받았을 경우엔 이것도 부정적이 된다는 게 억압적인 겁니다. 이 전통적인 여인상으로서의 어머니는 결국 뭐냐면 남성에 대해서 의존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희생을 강요받거나 이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냥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인당수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기서 뭐냐면 남성 의존적이고 희생을 강요받는 여성이 그러한 체제나 이념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의식과 생각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독서라든가 문학에 심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 의식이 풍요로워지고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 3년으로 넘어가면 나비여 애벌레가 나비로 날기 위하여 누에 옷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까? 하고 나와있죠. 요만큼 하고요. 하나의 알이 새가 되기 위하여 껍질을 부수는 것이 죄일까요? 이렇게 나와있죠. 마찬가지 또 뭐가 사용됐습니까? 대구가 사용된 거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애벌레라는 게 나오죠. 애벌레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여기 알이 나와요. 같은 뜻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나비가 나와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나와요? 새가 나오죠. 이게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이게 같은 뜻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애벌레나 알은 미성숙한 존재에 해당이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나비나 새는 결국 뭐냐면은 성숙한 존재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애벌레나 알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의존적인 존재예요. 의존적인 존재. 그 다음에 뭐냐면 종속적인 존재. 이런 존재에 해당이 된다고 본다면 자, 나비와 그 다음에 새는 뭐냐면 주체적인 존재, 그 다음에 독립적인 존재,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는 결국 뭐냐면 새로운 게 또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그 누에고치라고 불리는 것과 이 껍질이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럼 결국은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누에고치나 이 껍질이라고 불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결국 뭐냐면 억압이 억압. 1번 억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나에게 부여된 모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머니의 보호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야지 내가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게 재밌어요. 그 대신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점자책을 왜 사준다고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헷갈리는데 결국은 점자책을 사드리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요 대목을 보시게 되면 어머니도 책을 읽으세요.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현실의 장님이란 현실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어머니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머니도 자식과 단절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결국 뭐냐면 어머니도 결국 뭐냐면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러지 말고 독립적인 삶을 사세요. 책을 읽으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종의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자 읽는 법도 가르쳐 드리지요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결국은 독립적 삶을 위해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 우리의 삶은 모두 이와 같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와 같은 게 결국 뭐냐면은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의 삶은 결국 뭐냐면 독립적인 거지. 안 보이면 점자책이라도 읽어라.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야. 그럼 결국 뭐냐면 첫째는 이것처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의미겠지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 해결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를 각자가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외국어와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대신 공부해 줄 수 있어요? 숙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내가 직접 해야지 외국어 실력이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외국어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결론은 뭐냐면은 남이 대신해 주는 것. 대신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은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얘기입니다. 인생은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요. 어디에도 인당수는 없습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이 삶을 어떤 강요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그쵸? 강제할 수 있는, 삶을 강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도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시는 결국 뭐냐. 어머님,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는 이게 희생을 거부하는 건 불효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강요된 어떤 체제나 이념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고요. 저는 제 인생을 제 스스로 살아갈 거예요.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시고요.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인생이라는 게 원래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의 눈치도 보지 말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상징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작품에 해당이 되고요.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아까도 예전 패러디라는 게 나온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러디가 나와서 결국 뭐냐면은 어차피 원전의 주제와 다른 주제를 끄집어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원전이 당연히 뭐가 되냐면 심청전이 되겠죠. 그리고 자, 이 원전과 그 다음에 이제 패러디화된 이 작품이 딱 나오게 되는 거죠. 주제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주제가 나오는데 특징부터 하면 원전의 주제는 그냥 뭐냐면 그냥 부모가 편찮으시거나 위험하면 네 몸 희생해서라도 해야 돼요. 라고 한 지극히 관념적인 그 다음에 이 관념적이란 말은 당위적이야. 뭐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것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심청전이란 원전은. 그리고 자 맹목적이죠. 야 묻지 말고 그냥 해. 라고 하는 걸 따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패러디는요. 이러한 상황들을 거부하죠. 거부해버리고 싫어요. 그런 다음에 결국 뭐냐면 관념적인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나는 우리 엄마가 장님인 상태 속에서도 자 체계를 입을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해요. 라고 하는 현실적인 비판적인 주제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이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모와 자식 간에 결국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근데 이건 현대적 가치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뭐냐면 이건 결국 나와 또 다른 나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쵸? 존재하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주체적인 삶의 노력이 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시는 모성에 대한 거부는 곧 부정적 현실의 억압성에 대한 거부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이 시에서 희생을 거부하는 것은 곧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시에서 시를 짓거나 책을 거는 행위는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러니까 의미를 쌓아라, 의미 있는 삶을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시는 상호 텍스트성, 상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본을 보고 베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복제본을 보고 베끼는 상사성을 특징으로 하는 패러디를 그 주된 서술 기법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